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 탁구 라켓을 개발한 유시대가 이번 주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위 추석 잘 보내시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너끈한 마음으로 탁구 연습에 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충분히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보충하고 입으로 넣은 그 충분한 에너지가 스포츠 하는 사람에게는 손발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스포츠는 준비 운동부터 예비 운동부터 본격 운동부터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단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스포츠나 기본 체력 단련을 위해서 상하뛰기, 아래 위로 제자리에서 달리 구보 연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줄넘기를 통해서 달리는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줄넘기를 통해서 러닝머신과 달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줄넘기는 손으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손운동, 발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 관련 운동에서는 줄넘기가 기본 운동기구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는 발로 차지만 발로 차기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인다는, 머리에 따라서 머리를 움직이지만은 머리는 두뇌 플레이하고 나머지는 손이 먼저 달려간다. 발로 차는 것은 손이 먼저 간다. 어느 국이든 발로 차는 것은 손의 균형을 딱 잡은 다음에, 방향 감각을 잡은 다음에 발이 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탁구는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가기 전에 발이 먼저 가야 된다. 상대방 볼이 온다는 감각을 느꼈을 때 발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손이 때리기 시작해야지, 손으로 가고 뒤로 가면은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을 잃어서 탁구볼을 떨어뜨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같은 구이지만은 농구는 손으로 잡아서 슛, 골대를 안으로 넣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기 전에 발로 균형을 잡은 다음에 손이 나중에 나가서 집어넣는다. 이와 같이 발과 손은 역행하는 듯 하면서도 선행, 진행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손과 발의 위치, 사용 양도에 따라서 발이 우선이냐 손이 우선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구, 라켓을 자꾸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탁구, 라켓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잡고서 딱 잡고서 움직일 때는 이게 나가기 전에 이미 발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수비하려고 딱 뒤로 가기 전에 발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본 운동할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뒤, 앞 이런 같이 자꾸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팔을 들기 전에 볼을 받기 전에 뒤로 왼발을 먼저, 왼쪽은 왼발, 오른쪽은 오른발 먼저. 뒤로 갈 때는 뒤로, 오른발, 왼발, 뒤로. 앞으로 갈 때 이렇게 자기의 방향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발을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이 느리면은 공격도 느리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운동의 기본은 뛰는 것이며 줄넘기 자체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는 것이므로 일단 탁구도 뛰지 못하면 주저앉고 아무리 손으로 때리려고 해도 발이 안 가서 못 때리고 뛰지 않으면 한 개의 볼도 잡지 못해서 패인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게임에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목은 뛰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근간을 이룬 마라톤도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며 모든 마지막 월계가는 마라톤 선수에게 주어지듯이 뛰는 자에게 스포츠는 1등의 자리를, 챔피언의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이나 체스 또는 현대적인 이게임, 영상게임 이런 많은 종목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물론 두뇌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적인 것, 말하자면 뛰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올림픽 게임에 종목으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스포츠가 같은 스포츠라고 말은 해도 동적이 아니고 정적인 스포츠, 말하자면 두뇌 스포츠라고 분리를 해서 새로운 경기 단체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연관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탁구에도 리시브나 공격 이런 거 모두 잘 해야 됩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시브가 바로 공격이고 공격이 바로 리시브가 됩니다. 그래서 리시브 하는 사람이나 공격하는 사람이나 발을 붙이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뒤꿈치만 올려서 정확하게
높이를 스프링처럼 조절하기도 하고, 또 무릎을 꿇고 꿇었다 올렸다 꿇었다 올렸다 하는 이 스프링 작용, 그러니까 발바닥의 스프링 작용, 또 무릎의 스프링 작용, 그 다음에 이 허리를 세웠다 굽혔다 하는 허리 스프링 작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어깨에서 오는 팔의 움직임에 따라서 좌우 어깨가 움직이는 거하고, 위에 머리 부분에서도 뒤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머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발이 움직일 때 머리가 움직여. 머리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머리의 상황에는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발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이 발을 갖다가 움직이기 전에 벌써 생각이 움직이다. 그럼 생각은 머리에 달렸으니까 머리를 움직이다. 머리의 각도가 계속 움직일 때 이 볼을 따라서 머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 볼을 따라서 상대의 발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 그래서 이 볼을 갖다가 이 발을 다 계속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를 봐가지고 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다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이 움직여야지, 머리가 움직이는데 다리는 이쪽으로 가 있고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팔이 안 움직이고, 이러면 동시 정지 상태가 됨으로써 빛이 폐인의 요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시브나 공격이나 다 이와 같은 동작의 연속입니다. 공격 따로 모션이 있고 리시브 모션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리시브 하면서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자유 공격이 아니라 대응 공격입니다. 리시브는 대응 공격. 내가 받아야 하는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오는 그 자유 공격을 내가 대응 공격으로 받아치는 게 리시브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항시 리시브는 공격할 준비를 해라 하는 것이 철칙이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스프링에서 머리까지 발을 스프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발을 붙인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그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발을 뛰면서, 그러면 발을 뛰면서 점프, 두 다리를 다 점프해서 두 발을 다 점프해서 뛰는 하이 점프, 로우 점프, 살짝 뛰면서 하는 거, 또 높이 뛰면서 이 스매시 때리는 거, 넘기는 거, 이와 같이 있고, 또 한 발을 들고서 한 발로 뛰는 방법이 있고, 왼쪽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왼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발을 뛰고, 오른쪽으로 발을 뛰고, 또 이 상대방의 볼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정지 상태에서 이 몸만, 허리만 빼가지고 이 엉덩이 뒤쪽에서 이 받아내는 방법. 이렇게 엉덩이를 왼쪽으로 빼고 백으로 받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꼭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급할 때는 엉덩이를 좌로 빼고 우측에서 이렇게 받는 방법. 이거를 설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낱개로 한 개 한 개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은 한 개의 종목이 되지만은, 나는 종합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한 설명으로, 해설로 이 시간에 다 다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동영상이 좀
가까이 우리 모션을 잡을 수 있고 테이블, 탁구 테이블에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때는 더 선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공격이 동시에 수비고 수비가 동시에 공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볼을 넘기는 순간 나는 뛰어! 하고 동시 동작을 하지 않으면 이미 늦다 이겁니다. 초보 때는 넘기기 바빠가서고 내 딸 안에서 똑딱 하고 하지만은 이 고수 단계 1부, 2부, 3부 올라가면은 서로가 치열한 경쟁, 치열한 속도전을 벌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볼을 쳐다보고 있을 새가 없습니다. 내가 치는 볼이 상대방에 받아서 오는 방향까지 읽어야 탁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비와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뛰어! 그러면 어디로 뛰어? 내가 보낸 볼이 어디로 올 거라는 것을 내 스스로 감지를 하고 있다, 뛰어! 이렇게 해야지. 저게 받나 못 받나, 내 볼이 들어가나 못 받아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간 이미 됐다. 상대방은 벌써 받을 준비 다 끝내고 넘겼는데 나는 제자리에 있어. 그러면 이미 늦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감각 센스를 갖다가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이 탁구입니다. 물론 이 라켓을 조종하는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항시 내 볼을 이렇게 줬을 때는 저 친구가 어떻게 칠 것이다 하는 예측 시스템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탁구는 오늘의 핵심은 뛰는 것입니다. 기본 운동 자세가 줄넘기로 몸을 단련하듯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어떤 때라도 우리는 뛰어를 외치지 않으면 스포츠 세계에서는 낙오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동작과 동시에 뛰어, 손이 뛰든 발이 뛰든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급수든 상대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실력이 차이가 나더라도 기술은 좋아도 고령자와 젊은 사람하고 시합을 했을 때 고령자들은 대부분 서 있는 시간이 많고 젊은이들은 양쪽 라이트, 훅, 레프트, 포핸드, 백핸드, 좌우, 사방을 이리저리 뛰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항상 특별한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동급에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적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스포츠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뛸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이 탁구도 순발력에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길이 뛰어다. 길길이 뛴다는 얘기 뭡니까? 길길이. 쉬지도 않고 뛴다. 쉬지도 않고 길길이. 길게. 이와 같은 모습은 스포츠나 일상생활에도 다 적용이 되듯이 돈도 잘 벌려면은 잘 뛰는 활동적인 사람이 앞서가서 돈을 노다지를 캘 수 있고, 연애도 적극적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이고, 출세라는 것 자체가 달달거리고 달려가는 마차나 승마와 같이 기동력 있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잘 뛰는 사람, 돈 버는 사람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며 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승용차가 뭡니까? 걸어가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빨리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일러주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싶습니까? 걸어 다니고 싶습니까? 탁구의 세계에도 빨리 뛰는 자가 승리한다는 원인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잘 개최해서 평소에 준비운동, 기본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가서 탁구만 치면 되겠지 이래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자기가 준비한 모든 운동을 실내에서나 또는 기타 운동기관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 한국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핵공격 전쟁을 하느냐 아니면 비핵화를 하느냐 여기에 맞서가지고 남북미 핵 협상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입니까? 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폭발력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의 핵을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탁구장에서도 상대의 파워가 기술력이 엄청난 이 파워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뜨면 때리고 파괴력이 엄청난 핵폭탄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과 핵이 전쟁이 싸울 수 없으니까 당신이 비핵화하면은 수많은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다. 이게 바로 협상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엄청 셉니다. 그러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은 몇 점 접어주고 합시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뭐하러 합니까? 그럼 몇 점 접어주는 게 뭡니까? 상대에게 공평한 자리에서 하자. 비핵화하는 대신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돈을 제공할 것이냐? 상권을 제공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협상이 오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돼서 그럼 몇 점 제공해서 하려면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뭐 한두 점 더 받는다고 해서 내가 유리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은 안 놓고서 경기를 하되 나는 상대방의 핵을 비핵화로 유도를 해야 된다. 못 때리게 하려면 내 기술이 좋아야죠. 살살 옆으로 돌려서 이런 꺾기나 회전력이나 숏카트 뭐 이런 걸 자에게 구사를 하던가.
떠가지고 상대방을 떠면 무조건 때린다니까 안 뜨게 좀 한다든가. 이러한 자기의 상대방이 예측 못한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만 그렇게 자신있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엄청난 상대의 탁구 기술을 맥을 못 추고 죽여주는 비핵화 같은 비법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때려도 원타치 리시브 따닥 오자마자 받아 넘기는 거 그런 기술이 있다더라. 아무리 때려도 2차선에서 3개 오니까 2차선, 1차선에 테이블 밖 자기의 위치에서 테이블 끝에서 좀 2차선으로 물러섰다가 아주 더 긴 거는 3차선으로 물러다가 이것처럼 상대방의 속도를 내가 죽여가면서 비핵화의 현상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한 동일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안 놓고 한번 동급을 한번 띄워보자 이렇게 상대한테 제안할 수 있지. 아무리 해도 내가 진다 그러면 몇 점을 잡아줘야죠. 같이 몇 점 잡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동일하게 상대의 기술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술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때리고 때리는 것이 멍이 든다. 이러한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상대의 약점에 관련된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생전 모르던 상대를 만나서 나 부수가 갔어. 이래가지고 시작할 때는 상대의 장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첫 게임은 탐색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첫 게임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고 이 사람 별거 다 아닌데 이럴 때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보면은 우수한 자들이 첫 게임은 지면서도 그 다음에 집중 공격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이 첫 게임은 탐색전으로 상대방을 기술을 읽고 마음을 읽고 동작을 읽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 선수가 될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다 갖춰야만 승승장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냐? 온다고 때리고 무조건 오면은 때리고서 이 속도전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랑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숏 정도, 드롭 공격, 숏 회전, 롱 드라이브, 여러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받아 넘겨버리면은 하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엉뚱하게 받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가 내리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역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지. 남이 하는 거 똑같이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철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페인트 모션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정석대로만 치면은 상대방도 정석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페인트 모션 하는 사람이 이긴다. 모든 것이 수를 다 잃는 상태에서 모션을 갖다가 역공격을 할 때가 기회라 하는 맛이 있듯이 우리는 그런 엉뚱한 기법을 갖다가 많이 개발해야 하는 생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오죽하면 청량리에서 중량교 가는 버스를 가. 버스 안내양이 청량리 중량교 가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하면서 방송을 안내 멘트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승객들이 그 소리를 차라리 죽은 게 나요 이렇게 들렸다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 농담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버스라는 것이 콩나물 시루이자 침짝같이 밀어뜯기는 그 안대양의 힘센 팔에 밀려 버스기사의 굴곡 밀어넣는 굴곡 버스 운전으로 짐짝처럼 안쪽으로 휙 잘려 들어갔다가 내릴 때, 서일 때 죽을 맛으로 손을 잡고 있다가 내릴 때 빠져나오는 그 시간이 진짜 콩나물지라고 하고 지옥과 같았다 하는 의미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투쟁입니다. 죽음 속에 삶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탁구를 즐깁니다만 매일매시 우리는 승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고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상황이 전개돼야 되고 우리가 산다는 거에 이런 승부가 있어야만 되는지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인간 자체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지루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부 없이 어떤 세계 천지에 고요한 구름 위에 떠다니는 가만히 있으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승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승자는 웃고 패자는 울고 운패자는 또다시 승리를 위해 이를 걸고 칼을 갈고 누구의 잘못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잘못이죠. 신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한 팬들 부모는 대답이 없고 신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승부를 위해서 살고 있고 승부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도 승부 게임을 해야 죽는 것입니다.
눈, 코, 입이 달리고 사지가 달려있는 이상, 니꺼 내꺼 따지는 이상, 어느 천지에도 천상세계, 지하세계, 아무 데를 가도 우리는 낙원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낙원은 우리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승부지 게임이 재밌다 하면 그것이 낙원입니다. 지옥이 재미있다 그러면 지옥이 낙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어느 거 하나님들 이 탁구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부딪힘 속에서 그래도 흥미있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이 있고 또 인간적인 사업이 있고 인간적인 교제가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쾌락을 통쾌함을 승리를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볼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면은 또 이기고 싶고 이기면 또 더 이기고 싶고 밑에서 치오르는 그 도전자를 늘 처치하기 위해서 승부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는 또 도전자 모양 잠을 못 자고 기술 연마를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좋다면 좋고 싫다면 싫고 또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불행이라고 하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탁구를 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라켓으로 치느냐 하는 것도 펜홀더냐 쉐이크냐 중페이냐 그 중에 저는 스틱 핸드 딱 꺾인 것을 이렇게 잡고서 잘 돌려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이 기술 해설 탁구 인생살이 탁구살이 여기서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이 탁구 세상이 얼마나 넓고 흥미진진한지를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걸 이렇게 치는 걸 가르치는 원포인트 레슨 강사가 아닙니다. 인생살이에서 탁구와 더불어 인생살이를 길게 한 사람으로서 멋지게 탁구살이 인생살이를 함께 하자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실감이 나고 즐거웠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꾹꾹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구를 선택한 이상 넓은 세상 중에서 탁구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기 한번 빠져봅시다. 그러면 탁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 탁구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지만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탁구에 입문하고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탁구도 해결해줘요. 따라서 저희 이름이 탁구 건강입니다.
온 탁구 건강회를 참조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꺾기 스틱 타입, 제가 개발한 스틱 타입으로 하던 해롤드든 쉐이크헤드든 중펜이든 서로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굳이 제가 만든 이 특허받은 이 스틱 타입 이걸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청을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좋고 불편하면 이건 못 쓰고 좋다고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 없이 하강할 수 있는 하강밖에 내리막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상 도전하러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도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 시간을 이어서 연속해서 그림으로 도안으로 한번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행복하시고 즐겁게 세상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랑하고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와 같이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탁구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